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택 중부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초구와 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구 우길 유타 불련, 우길 유타 불련. 헤아리면 길하니 다른 것이 있다면 편안하지 못함이니라. 상활 초구 우길 짐이 변냐. 초구의 헤아리면 길하다는 것은 뜻이 변하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상 여기는 양강이고 제자리죠. 그리고 육사와 정응을 합니다. 초구는 강의 제자리에 육사와 정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를 헤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견해는 우를 편안하다, 오로지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은 편안하다입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심없이 평온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면은 길하고, 유타 조금이라도 잡념이나 욕심이 있으면은 불련 길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를 헤아린다고 봤을 때 다른 일은 무엇이며 불편함의 그 상관성이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조금 검토해야 되는 지점이죠. 즉 여기에 있는 우와 타와 연의 이 세 가지가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사는 우를 우제사로 보고 연을 연회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학제음, 기자화지, 아유호작 오여이미지. 우는 학이 그늘에 있거늘 그 새끼가 이에 화답함이라. 아유호작 내게 좋은 벼슬 또는 술이 있어 오여이미지 너와 더불어 함께하니라. 상활 기자화지 중심원야. 그 새끼가 이에 화답하는 것은 마음으로 중도를 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의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강이 이강인데 부당인데, 구호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적응이죠. 적응. 근데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양효는, 구이는 양효로서 제자리가 아니나 중을 취득했고 오효와의 사이에 막힘이 없다. 즉 기쁨을 말하는 학계 태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미학이 운이 명학제음, 새끼가 이에 화답하는 상으로서 서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의 취지는 전체의 취지가 매우 좋죠. 서로 이제 부로서 아유호작 오여이미지 하니까 서로 믿음이 있어서 서로 화답하는 상인데, 여기서 한자 작의 의미가 이제 술 또는 벼슬인데, 화답, 내가 이렇게 좋은 술이 있어서 이제 너를 화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화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동 준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공자는 계사전에서 이를 두고 군자의 언행이 선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불선하면 따르지 않으므로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유호작 오여이미지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서 다른 시에도 많이 인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구와 구이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길 유타불련, 우제를 지내면 길할 것이다. 유타불련, 뜻하지 않게 다른 일이 생길 것이니 연회를 베풀지 못할 것이다.
상활 초고길 침입이냐. 상활 초고에서 우제를 지내면 길하다는 것은 정성스러운 뜻이 아직 미변냐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길 우제사와 유타에 대해서 물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풍택중부 본계입니다. 이 본계가 초효가 변하면은 이제 이렇게 풍수환이 되는 거죠. 이 풍수환은 지계의 모계 중 하나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근데 천지비는 최초에 이제 교역계를 하면은 지천태죠. 그래서 제일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즉 교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죽은 상이 나옵니다. 즉 빗계 교육하면은 건이 바깥으로 북쪽으로 나아가서 장사 지내는 죽음의 상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가 2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이를 하는 거죠. 즉 영혼이 사가 2로 가는 것은 홀령이 감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수한의 학계를 감을 집으로도 보는 거죠. 즉 홀령이 감의 집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간의 사당에서 전체적으로 리의 정성으로 제사를 지낸 거죠. 즉 간의 사당에서 리의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 바치는 게 여기 곤의 소와 감의 돼지를 바친다 이렇게입니다. 즉 감의 돼지와 곤의 소를 차려놓고 손으로 정성을 재개하니 제사를 지낸다, 우제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타 다른 일이 있으면은 이 의미는 여기 풍택중부 본계죠. 본계가 초효가 변하면은 풍수한 지계가 됩니다. 이 지계의 모계는 천지빗계죠. 천지빗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건의 손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제 접대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감의 우환이 생겨서 이제 다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손님이 없어지는 거죠. 즉 천지빗계 시절에 건의 손님을 주인이 맞아서 접대하는 상황인데 이가 사로 가는 추이가 발생하면은 결국 그 풍수한 학계 감의 우환이 생겨서 손님은 떠나가고 없고 즉 건이 없답니다. 즉 이때 타는 감 다른 일인데 이때 질병 또는 비라고 상정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유타라고만 단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잔치를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불련, 유타 불련 이렇게입니다. 본래 중부계가 잔치의 상이면 총론에서 이미 했죠. 자,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구의에 대해서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귀하는 차원에서 우제를 지내면 길할 것이다. 뜻하지 않게 다른 일이 생길 것이니 연회를 베풀지 못할 것이다. 상활 초구에서 우제를 지내면 길하다는 것은 정성스러운 뜻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명학제음 기자화지 아유호작 오여이미지 운원하기 연못 남쪽 그늘에 있거늘 그 새끼가 화답함이로다. 상활 기자화지 중심우냐 나에게 좋은 자기가 있으니 내 너와 함께 천명에 순응하도다. 상활 기자화지 중심우냐 상활 그 새끼가 화답함에 마음속에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명학제음을 보면은 학이 나옵니다. 학의 물상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대리죠. 대리는 날아가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새의상이 나오죠. 그리고 손은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과 새를 합치니까 이렇게 학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계는 입이죠. 그래서 상계를 뒤집은 태니까 서로 입과 입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입과 입을 서로 맞으면서 우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우니 이를 명학제와 화답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늘에 이제 남쪽 그늘에 우는 그 상이 나오는 것은
풍택중부가 여기에 있고 초여가 변하면은 풍내익이 되는 거죠. 풍내익이 되는데 여기서 그 우는 학이 어미세죠. 즉 입이 아래로 향하고 그 다음에 고는 어미니까 어미새가 우는데, 즉 우는 학은 어미새고, 이렇게 거기에 화답하는 간의 새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우는가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태의 연못에서 운다고 합니다. 즉 태의 연못이 어디서 북쪽에 있고 물의 남쪽에 그늘이 되니 학의 연못이 남쪽에 있다. 그리고 여기 이야기한 간의 새끼가 간의 이에 화답하니까 명학쟁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여 이미지는 나에게 좋은 술 또는 벼슬이 있다는 이야기는 풍택중부 본계가 있으면 지계가 이렇게 이효가 구이가 변하면 이렇게 풍내익이 되는 거죠. 근데 풍내익은 또 다른 계인 천지빗계로부터 탔죠. 그래서 여기에 건왕이 있어 가지고 간의 아들의 건왕이 밑에 있는 간의 아들에게 손의 명령을 내려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진이 되는 거죠. 제후가 되는 거죠. 즉 건의 왕이 위에서 손의 명령을 내려서 그 간의 아들을 봉하니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풍내익 학의 진의 제후로 삼아서 곤국을 다스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오여 이미지 할 때 미 의미가 전체적으로 지계가 풍이고 상계는 하계가 뇌 진인데 상계 손의 바람에 진의 풀이 눕는다고 하니까 이는 미 순종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내 너와 함께 천명에 순응하니 오여 이미지의 물상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왕의 집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자가 제사를 주관하고 이제 장자 이외자 차남은 이제 제사를 주관하지 않고 장자 밑에 다른 아들은 자기 등급을 받고 토지를 배부는 게 이런 관행이 있으니 간의 소남이 자기를 받는다, 제후의 자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원한다, 마음속으로 성실하게 사랑한다는 풍택중부 전체가 리로서 성이죠.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학계도 기쁨, 상계도 뒤집어진 태로서 기쁨을 상징하니 중심이 뭐냐? 마음속으로 진실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학이 연못 남쪽 그늘에 있거늘 그 자식이 화답함이로다. 나에게 좋은 자기가 있으니 내 너와 함께 천명에 순응하도다. 상활 그 자식이 화답함은 마음속으로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 자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은 새로 봤지만 동료 파트너도 이제 해석을 물상을 나중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를 헤아리다로 보는데 타와 연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구위에서는 이게 좋은 상인데 내가 아유호작 오여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